몽대 이거. 안녕하세요, 대건남자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시장에 조선이냐 아니면 로봇이냐, 어떤 산업이 주도주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생각에서 어떤 산업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해봤기 때문에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은 뭔지 압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야, 이제는 끝이 아니야? 라는 부분인데, K조선이라는 산업은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실적들이 너무나 좋았고, 하나오션,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까지 실적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실적이 매우 좋았는데, 실제로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러시아 조선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 이외에는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 부분은 전쟁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회계 처리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실적에 낸 것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중공업이 이렇게 하락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이 FLNG라는 수주 가시화에 따른 상반기가 기대되는 조선 기업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기존 LNG 선이 약 4천억 원 정도라고 하면 FLNG는 거의 3조에서 4조 원에 가까운 매출 규모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익성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선 산업은 먼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조선 섹터는 왜 이렇게 갑자기 하락을 했는지 보면 차익 매물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네 라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요. HD 현대미포가 갑자기 오후 2시가 돼서 이렇게 급락을 했던 것은 IR에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몽대 이거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오타는 일부러 한 거 아시죠?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성과급 추가적인 발생으로 한 100억에서 150억 정도 4분기 실적에 반영이 되었다. 이 부분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HD그룹 조사사들의 실적은 매우 긍정적이었고, 그 중에서 HD현대미포가 연간 신조 발주량의 YOY 감소를 언급했고, 고환율인데 실적이 생각보다 별로네, 이런 부분이 겹치면서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는 아직 너무나 좋습니다. 차익 매물에 타겟이 되었을 뿐 K조선에 대해서 어떤 악재가 나왔다거나 숫자로 실적이 부러졌다거나 이런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기회로 잡으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야, 나는 먹을 때까지 먹었으니까 이제는 좀 놔줘야겠다 라는 상반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선 기업들이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됐어 라는 차익 물량이 더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락한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가지 대표적인 기업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선 섹터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는 이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현대 미포가 이렇게 20일선을 이탈하면서 부러졌지만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도 크게 문제가 있을 만한 차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오션도 너무나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의 개별적인 이슈지 섹터 전체의 이슈는 아니다라는 게 차트를 통해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미국과 중국의 분쟁 수혜 산업인 방산산업과 조선산업은 미국의 해군 함정의 MRO를 시간적인 부분 빨리빨리를 맞춰줘야 되는데 현재 이탈리아는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한 퀄리티를 맞춰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한국이기 때문에 K조선은 슈퍼사이클을 기대해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가 알 것은 주식은 이렇게 오르는 건 없습니다.
흐름을 타면서 오르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에 우리가 너무 과도한 이유를 덮어 씌우는 것은 그냥 그 사람들이 팔기 위한 혹은 공매도를 한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일 일정을 하나 보면 삼성의 새로운 방향성이 나타났고 미국과 일본의 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먼저 갤럭시 S25의 국내 출시가 이루어지는데 최근 이런 기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샘 알트만에 대한 삼성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산업, 앞으로의 신산업을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먼저 관련주를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기, 세경하이테크,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성 엔지니어링 정도까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먼저 로봇, AI 소프트웨어 이 부분은 샘 알트만으로부터 시작을 했고 이 샘 알트만이 삼성과 반도체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과 관련된 협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최근 시장의 상승은 아마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5만 천 원에 가까워지니까 이런 이슈를 터뜨린다는 것은 5만 원 초반대는 뭔가 이슈를 터뜨리면서 기대해 볼 만한 충분한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시바가 방미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트럼프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관련주로 우리가 방산 관련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현대로템, LIG넥스원 정도를 보시면 좋겠는데 현대로템과 LIG넥스원은 실적이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실적이 남아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시스템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적 발표는 네이버,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내일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표 발표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로봇 섹터를 우리가 볼 건데요. 고점 신호가 보이기 시작하는 기업들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을 보면 고점 신호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캔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PG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하이젠 R&M이라는 기업이 고점 신호가 조금 나왔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 기업은 밑에서부터 너무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의 텐베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금량이라는 기업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SB 시스템주도 아직까지는 고점 신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조금 지켜보고 하이젠 R&M 이 기업은 조심해야 된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기업씩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 터지지 않은 음봉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데 과거 에코프로를 떠올리게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미 10배거 이상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런 상승은 밸류에이션으로 측정을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 경험상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이라는 부분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이젠 R&M인데 위험이라는 딱지가 이미 붙어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붙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은 과거에 금량이라는 기업이 떠오를 만큼 도대체 왜 오르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위험한 지경까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젠 R&M이라는 기업은 오히려 조금 조심을 하시고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조금 더 팔로우하는 게 현실적으로 안전할 것 같습니다. 두 기업 다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은 저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물이 나올 때는 아마도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끝나면서 클로봇이라는 이런 기업들, 시총이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으로 옮겨갈 때 끝물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아직 클로봇은 차트가 살아 있습니다. 로보티즈, 얘도 시가총액이 3천억 원이 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에서 하이젠 R&M이라는 기업으로 시총이 그나마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으로 옮겨갈 때 우리는 이 산업, 이 테마는 끝이 났구나 라고 저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산업, 테마를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자면 로봇, 조선은 결국
실적이 주가에 수렴한다는 것을 보셔야 되는데, 실적도 실적 나름이고 주도 산업에서 실적이 나와야 꾸준하게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먼저 솔 조선 탑3라는 ETF입니다. 실제로 이 조선산업은 실적이라는 부분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볼 수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로봇 산업은 실적이 찍히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이런 시세를 낸다는 것은 아마 저항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가적인 어떤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이미 샘 알트만의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강한 이슈가 나올 수 있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산업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근거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매수 매도 추천은 당연히 아니고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각자의 기준들을 꼭 세워가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